안녕하세요. 여러분께 달콤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꿀정보TV입니다. 음식공학, 상극음식, 어떠세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죠. 하지만 특정 음식들의 조합이 건강에 나쁘다는 주장은 근래에 퍼진 근거 없는 속설입니다. 전형적인 가짜뉴스죠. 방송이나 매체에서 음식을 무슨 약처럼 다루다 보니 해당 음식의 부작용이나 다른 음식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언급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약은 실제 그런 상호작용이 있어요. 하지만 음식은 엄청나게 많이 먹지 않는 한 그런 부작용은 없습니다. 실제 인터넷의 상극음식 정보를 보면 고개가 갸우뚱하는 설명이 많습니다. 찬찬히 뜯어보면 엉성한 논리죠. 널리 알려진 상극봉합 예인 감과 개의 경우 한 블로그에 따르면 감에 타닌 성분이 수렴작용을 하기 때문에 식중독균 번식이 쉬운 꽃게와 감을 함께 먹으면 식중독이나 소화불량 장애를 일으킨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식중독균으로 오염된 꽃게라면 굳이 감과 함께 먹지 않더라도 탈이 납니다. 게다가 상극음식이라고 주장되는 음식들의 범위는 요새 더 확대된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성분들의 조합을 일컬으면서요. 이쯤 되면 만두를 허겁지겁 많이 먹어 뱃속에서 부풀어 죽었다는 식의 음식 괴담 정도에 불과한 음식 상극설이 어떻게 상식처럼 유통됐는지 궁금한데요. 음식문헌 연구가 고영 작가에 따르면 그 기원은 일제강점기라고 합니다. 과거 왕실에서 누가 뭘 잘못 먹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도 그런 이야기가 커지려면 대중매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매체가 등장한 시기가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실제 일제강점기 신문을 보면 상대적으로 초콜릿이나 커피, 우롱차 등에 대한 정보는 공들여 써서 비교적 정확한 데 비해 저런 한간에 떠도는 속설이나 조선 음식에 대한 기사를 보면 주술 호응도 안 맞고 문장도 안 좋은 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양 음식에 대한 정보에 비해 조선 음식에 대한 천대가 문헌적으로도 나타난다는 지적이죠. 음식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상극 음식에 대한 근거 부족한 설이 사실처럼 돌아다니게 된 데에는 1970년대 신문이나 방송 매체 등을 통한 국적 불명의 한의학 지식이 원인일 것이라고 합니다. 단편적인 한방 지식이 민간 전승처럼 이어져 내려오다가 일본의 영향을 받은 일부 영양학자들이 문헌적 근거 없이 만들어낸 가짜뉴스라는 것입니다. 또한 상극 음식에 대한 가짜뉴스는 주기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조회수 마케팅입니다. 상극 이야기가 잘 팔리거든요. 음식에 대한 가짜뉴스는 계절에 맞춰서 계속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장어가 보양식이라면서 장어와 상극인 식품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봄나물철이 되면 시금치 채소 이야기가 언급되겠죠. 또 봄철개가 잡힐 때쯤엔 또 상극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문가라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 엉터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불이익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지적하는 사람도 없고요. 과학저술가 마틴 가드너는 먹거리가 건강과 병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평가해 불신 내지는 효능을 과신하는 것을 두고 푸드패디즘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훗날 지금은 상식처럼 여겨지는 이 상극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선풍기 괴담처럼 공부가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되던 기묘한 푸드패디즘의 대표 사례로 예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특정 음식에 대한 음식 알레르기 반응을 초래할 수 있지만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 조합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주장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마음 편하게 음식을 즐기세요. 꿀정보TV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